청명 스케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나가보고요. 오늘은 강의실에 굳이 안 옮겼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합시다. 그냥 해요. 딴 데 가서 뭔가 딴짓하고 있는 거를 약간 모르겠어요. 그냥 보내고 싶지가 않네요. 여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어폰 있으시니까 이어폰 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8시 정도까지는 서천 애들도 수업을 안 하고 있을게요. 그럼 좀 조용하지 않을까. 서천 애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걔네들은 다 바로 다소 그냥 바로 수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시까지는 수업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그냥 제가 지켜보는 데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요일에 수업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우선은 이날 하고 오늘 하고 금요일날 할지 말지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음에 토요일날 수업을 또 이렇게 하겠죠. 하고 나면은 추석이에요. 그쵸? 근데 추석인데 1차 접종이 있어요. 우리 청명 1차 접종. 저 그거는 지금 니네 너무 급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추석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앞 페이지에다가 딱 시간 재고 50분 시간 재고 꼭 풀 것이라고 하고, 제가 적중 1차, 2차, 3회차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전범위로 넣었어요. 그냥 뭐 굳이 뭐 교과서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진도는 안 나갔지만 시험은 전범위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3개 다 전범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범위로 추석 선물입니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게다가 추석 연휴가 빠져요. 알죠? 추석 연휴가 전날 빠지고 전날 올 거예요. 청명 이날은 무조건 필수예요. 금요일 밤. 왜냐면 수요일이 빠졌기 때문에 금요일은 무조건 필수예요. 그 금밤 10시 반에서 한 12시까지 1시간 반 정도는 무조건 필수로 넣을 거고요. 아마도 저 때는 풀어온 걸 우선 풀이 강의 해드리고, 다음에 진도를 다 못 나갔으면 진도를 조금 더 좀 쳐주지 않으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날 청명 오겠죠. 그리고 이제 청명 직보가 이렇게 원래 오던 날 오시고요. 니네 첫날이더라고. 영어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1일에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9월 30일이 직보잖아요. 근데 9월 29일도 오시고 9월 30일도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틀 하고 나면은 청명 직보를 이틀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날짜는 9월 29일은 학교를 갔다가 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랑 똑같거든요. 수요일 이 시간. 근데 이거는 학교 몇 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니네가 1일부터 시작이니까 금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목요일 날 언제 끝냐는 거지? 목요일 날. 네. 시험 보는 영어가 첫날인데 어떻게 알아? 목요일 날 몇 교시냐는 거지. 와봤자 5시 30분이죠. 빨리 와도. 빨리 와도 5시 30분이니까 알고 있을게요. 빨리 와도 5시 30분이고, 지금 직보는 제가 이틀로 깔았기 때문에 저 직보 제가 전날 유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딱 괜찮아요. 원래도 학교가 유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하고 전날도 3시간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 못 와요. 왜냐? 니네 시험 중이에요. 10월 8일까지 시험 중일걸요? 그래서 그날 못 와요. 근데 토요일 날 오려고 했더니 한글날이라서 못 와요. 그럼 2주는 좀 쉬겠죠. 물론 지금 여기 10월 7일, 8일, 그러니까 10월 8일까지 니네가 시험이니까 아마 정신이 없겠지. 10월 7, 8일까지 정신이 없고, 10월 9일, 10일 꿀맛 같은 주말은 쉬어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날은 솔직히 조금 쉬어야지. 시험도 끝났는데. 그래서 한글날은 쉬고요. 한글날이 껴있기 때문에 요 날은 옵니다. 다시 수요일부터 10월 13일 요 시간대에 똑같이 와주셔가지고 이제 좀 더 먼저 나가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수업을 또 제가 다른 거를 구성을 해서 해드릴 거니까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됐고 걸어갑시다. 설명은 끝났고요. 페이지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11강에 7번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 펴보세요. 11강에 7번부터 들어갑니다. (11강에) 7번부터 아닌데 1번에서 6번인데 맞지? 1에서 6 아니 7번에서 12번 맞구나. 순간 놀랬네. 7번에서 12번. 7강이요? 네. 11강이요. 11강. 된 것 같은데요. 우선 7시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나가봅시다. 그래서 나가보고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갈지 말지는 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은 왜냐면 제가 진짜 최대한 빨리 나가볼 거거든요. 최대한 저 진짜 줌이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현강으로 진짜 최대한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남은 게 11강, 17강, 18강까지 나오잖아요. 해보고 네. 바로 갈게요. 11강의 7번 내용은 이제 그 불교 방식의 마음 챙김이라는 버전이 조금 나오는데 이 마음 챙김의 요법의 핵심에 그러니까 요법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 챙김은 통증을 관리하는 건데 통증과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주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 챙김 치료 요법의 가장 큰 뭔가 이제 사항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좀 더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한번 봐드릴게요. 이 정도면 사이즈면 보일 것 같아요. 네. 부디스트 스타일이 바로 불교 방식이에요. 불교 방식의 마음 챙김에 대한 적용이에요. 또 어디다가 적용을 한 거냐면은 웨스턴 사이콜로지에.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에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거야. 어플리케이션 나왔으니까. 이 적용이라는 거는 came from 어디서부터 came from 온 거냐면은 더 리서치에서부터 온 거래요. 존 카바진이라는 요 사람의 그 연구에서부터 본 거고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 그 메디컬 센터 대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조금 어울리지 않긴 하지. 불교의 마음 챙김 서비스를 웨스턴 사이콜로지로 가지고 왔다라는 거니까. 예. 불교의 마음 챙김이 서구적인 심리학에 뭔가 적용을 했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he initially 처음에는 우선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걸 하고 있었대요. took on 그거를 다 맡고 있었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었대요. 이 어려운 일이 뭐냐면 treating 이제 치료하는 거야. 크로닉 페인의 페이션트. 크로닉이 만성이니까 만성 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되게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many of them이냐 many of whom이냐 many of them이라고 만약에 쓰고 싶으면 and many of them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접속사 써가지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많은 애들은 그 많은 여기서 many of them이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그 페이션트 말하는 거잖아요. 만성 치료 환자들의 대부분 애들은 had not responded well 잘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to 어디에다가 잘 반응하지 않았냐면은 요 고통을 관리하는 치료법 전통적 고통 관리 치료법에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잘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만성 애들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했었나 봐요. 얘네들이 고통을 많이 느껴 했었어. 그래서 in many ways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봤을 때 such treatment 이러한 방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전통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seems 뭐인 것처럼 보이긴 했냐면은 paradoxical 해 보였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you teach people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거냐면 to deal with pain 고통을 다루기 by 뭘 해서 이거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거냐면 to become more aware of it.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고통인데 고통에 대해서 더 잘 인지를 하게 도와줌으로써 이 통증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 요게 이제 약간은 전통적인 이런 그 페인 테라피로 왜 이렇게 뭐가 많이 오는 걸까? 굉장히 신경 쓰이는군. paradoxical
역설적인이란 뜻이잖아요. 얘랑 얘. contradictory 정도는 기본은 아닌가 싶어요. 모순되는이란 뜻이니까 contradictory가. 네. suitable은 적절한.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러한 서치 트리트먼트 이게 전반적 방향에서는 그래 보이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더 키,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였냐면은 우선은 to help people, 애들을 뭐 어떻게 도와주고자 했었던 거냐면은 let go of는 놔준다라는 거거든. release, 놓아주다. 계속적인 긴장감을 놓아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이 긴장감이라는 거는 어떤 긴장감이냐면은 accompany는 동반하다라는 뜻이죠. They are fighting over pain이요. 이런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싸우는 거죠. 고통을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 동반을 하는 이런 이제 스트러글은 약간 힘든 거를 말하는 거고요. 약간 계속해서 하는 거, 뭐 이게 고군분투를 말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뭐를 했냐면은 고통에 대한 인지인데, 인지를 실제적으로 훨씬 더 연장시켜주는, 실제적으로 고통에 대한 인지를 연장시켜주는 고군분투가 바로 이런 이제 고통에 대한 싸움인 건데, 이거를 동반하는 계속적인 긴장감 같은 것들을 놓아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게 키포인트였다. 이 마음챙김 메디테이션, 요 명상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게 만들어줬냐면 인크리즈, 올려줄 수 있게 했고요. 행복에 대한 인지를 올려줄 수 있게 했고, and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게 했냐면 the better quality of life요.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경험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how so? 그렇게 했을까? 왜냐면 이러한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어떤 그 원리에 근간을 한 거냐면 이 원리라는 게 만약에 이런 거야. If we try to ignore,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고 or repress, 억압하려고 하는 거야. 오프레스나 리프레스, 이건 이제 불쾌한 감정이나 아니면 불쾌한 기분 같은 거를 억압하려고 했을 때 그때 then we only end up ing는 결국 뭐가 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요 단어예요. increase, 올라간다가 중요하거든요. 강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다시 봐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요? 불쾌한 감정이나 이런 불쾌한 생각 같은 거를 무시하고 억압만 하려고 한다면 그럼 결국에는 그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옆에서 이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통증을 잊는 게 아니라 통증을 더 의식한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통증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동반되는 이 긴장감을 놔버리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쾌함은 억누를수록 훨씬 더 커져요. 그럼 차라리 불쾌함을 그대로 자각을 해서 수용을 하고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 맨 마지막에 이게 이유가 나왔으니까. 이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7번이. 원인은 우리가 이런 불쾌한 감정을 자꾸 무시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결국에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차라리 4번이 주제예요. 주제 한 번만 좀 크게 쓸게요. 4번이 주제예요. 결국에는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냐면은 긴장감을 let go of, 놓아주게 일부러 하는 거죠. 뭘 함으로써 이 부분도 저는 이거 초록색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prolong their aware of pain이요. 이게 중요한 게 페인에 대한 인지를 더 많이 연장시키는 거죠. 차라리 고통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이걸 회피해봤자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차라리 마음 챙기면 약간 그쪽에 있었을 때 차라리 뭐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seems paradoxical. 약간은 뭐해 보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거는 치료를 할 거면 고통을 주는 거를 완전히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근데 뭘 더 하는 게 차라리 이 고통을 더 많이 인지를 하게 도와주면서라고 나오죠. 도와주면서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이러한 접근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이 뭐 해 보일 수 있는 거야?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역설적으로 보여?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더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인지를 해서 고통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저 결국에 목표는 뭐냐면 이 계속적인 긴장감을 let go of,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 긴장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고통과 싸우고 이 싸움을 동반하는 이런 긴장감 같은 건데 이건 오히려 사실은 뭘 하게 해주냐면은 더 많이 늘려놓는다라는 거야. 고통에 대한 인지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더 길어져.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인지를 하고 내려놓으면 이제 긴장감도 해소가 되는 그 과정이라서 이 과정이 결국에는 뭘 하더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감이 올라가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올라가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피 근데 이쪽에 어떤 쪽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좀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낫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해석 한번 하고 가죠. 불교 스타일의 마인드풀니스, 이 마음 챙김의 키 포인트, 마음 챙김, 페인 매니지, 고통 관리 요법은 뭘 하는 거냐면 요걸 함으로써 도와주는 거죠. 이 긴장감을 해소를 하는 건데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고통과 직접 싸우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싸우면서 이러한 이제 긴장감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가 도입을 했다고? 서구 이제 심리학에서도 많이 도입을 했다고. 왜? 차라리 되게 힘들고 막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때 사건으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건을 제대로 직면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요. 여기 밑에 위에 것도 다 괜찮다 야. 부디스트 스타일의 마인드풀니스에 따르면 뭐 하는 게 아니라 딱 좋아. 요 단어. 이게 제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고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이션이 이 명상이 포커스 온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pay attention to. 더 많이 기울이는 거죠. 고통을 다루는 그 문제. 어드레스가 해결하다라는 뜻이니까 고통을 해결하는 그 문제에 더 많이 pay attention에 하는 거지. 그것에 집중하는 거다. 요 명상이라는 게 무엇이 아니라 고통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 대신에 억제하려고 하는 거 대신에 억제하다라는 건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몇 개씩 나오긴 했지만 좀 제가 아는 것만 쓸게요. restrict라던가 oppress라던가 suppress라던가 이게 다 제한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있어 뭐 컬브도 있어요. 이것도 제한하다,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페인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도 괜찮다. accept나 adopt, 채택하다.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는 단어들은 다 생각을 해주세요. 니네 학교가 딱 좋아하는 거야. 딱 좋아해 저런 거. 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이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로 딱 좋아요. 다음 거요. 다음이 28번. 요거는 11강의 8번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번쩍번쩍하고 있지? 급한 일도 아닌데 265개가 도망해 갑자기. 아이고. 네. 다음 거. 그 첫 문장부터 약간 그 얘기로 나오잖아요. 고양이는 리퀴드냐 솔리드냐? 라고 들어와요. 고양이 알죠? 고양이는 뭐 모양에 넣을 때마다 그 모양으로 되잖아요. 특히나 원형 볼 같은 거 있거든요. 고양이 이제 담는. 원형 볼에 들어가면 그 원형 볼이 마치 얘가 액체가 된 것처럼 원형 볼을 가득 채우잖아요. 마치 척추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그래서 이 고양이가 리퀴드냐 솔리드냐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아마도 이러한 종류의 질문 이런 거, 이 질문 that could win 뭘 할 수도 있을 거냐면은
사이언티스트한테 노벨 프라이즈 같은 거, 노벨상을 받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요런 거래. 패러디 오브 노벨 프라이즈. 뭐 노벨상의 패러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야? 뭔 내용이야? 노벨상의 패러디인 이그 노벨상. 이그 노벨상이라는 게 있나 봐. 그게 노벨상의 패러디래. 노벨상의 패러디. 근데 노벨상은 이제 리서치 이런 것들인 거죠. 사람을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리서치 연구 같은 것들이 길이다. 길이는 그런 노벨상의 패러디인 이그 노벨상의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타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일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되게 신박한 질문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호기심 천국 이런 것처럼 뭔가 그냥 되게 막 재밌는 질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근데 이게 it wasn't with this in mind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생기고 난 거는 아니긴 했다라는 거예요. 뎁부터 여기 한번 잠깐 살펴보면 얘가 누구냐면은 파리에 있는 디오데로 유니버시티의 피지시스트라고 했으니까 물리학자인 마크 앤토니 발든이라는 이 사람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find out, 알아내기 시작을 했대요. 집캐시 flow 하는지 안 하는지. flow는 흐르다라는 뜻이니까 고양이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려고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한번 연구를 시작했다. 진짜 액체인지 고체인지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때 가치는 아니었다라는 거는 얘부터 시작을 했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봤다 파이딩이 noticed that 뭐를 깨달았냐면 이 furrypad이요. furry가 퍼가 이제 이 털이잖아요. 너 퍼 입었네? 퍼가 이제 털이거든요. 그래서 털 달린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can adapt to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모양을 그들이 앉아있는 컨테이너 가운데 위치 생략돼 있고요. 또는 이거 그냥 외열로 바꾸셔도 되는데 그럴 거면 인을 빼버리든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앉아있는 컨테이너 용기죠. 용기의 모양에 adapt to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similar to 이게 뭐랑 비슷해요? 바로 fluid랑 똑같죠. fluid가 하는 것처럼 두로 나오죠. fluid, 그러니까 액체도 여기다 놓으면은 요 모양이 되고 여기다 놓으면 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액체가 하는 것처럼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털 달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용기 안에 모양에 적응을 한다라는 거를 조절한다, 뭐 이런 거 있네요. 뭐 modify, accommodate, 뭐 regulate 이렇게 나오네요. 적응을 한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he applied 무엇을 이제 적응을 하게 이게 뭘 다시 한번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냐면은 요거를 넣었대요. 이 밑에 단어 안 나와 있나? 뭐야? 단어가 안 나와 있네요. 단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얘가 유동학은 바로 이제 뒤에 컴마로 나왔고, 브랜치가 나뭇가지이기 때문에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리학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deal with 뭐를 다루는, 어떤 물체 디포메이션을 다루는, 그러니까 물리학 중에서도 변형을 다루는, 물체의 변형을 다루는 바로 유동학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봤어요. to calculate, 우선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시간을, 시간에 걸리는 시간이야. for 누가? 고양이가 to take up, 차지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를. 꽃병의 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은 이제 베스룸 시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겠네요. 이 뭐라 그러죠? 욕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간에 걸리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동학을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 결론은 요거예요. 이게 결론이니까 노란색으로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결론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2덜 5월이라고 들어가져 있네요. 리퀴드도 될 수 있고 솔리드도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작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will behave, 아마도 이렇게 요거처럼 행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있을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딱 액체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filling up 이렇게 하면서 분사구문이에요.
채우면서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마치 액체처럼 행동을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어댑테이션 적응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베스트업 안에 있는 그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베스트업이에요. 근데 그 경우에서는 will try to 아마도 뭘 하려고 할 거냐면은 고양이는 요것과의 그 접촉을 최소한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거야. 고양이는 노력을 할 거다. 근데 그리고 고양이는 어떻게 행동할 거다? 마치 고체인 것처럼 행동할 거다. 야, 고양이 물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 물 싫어해. 지금 여기 어떤 욕조야? 물로 가득 찬 욕조야. 거기다가 얘를 넣으려고 했더니만 만약에 진짜 고양이가 액체라면 같이 어우러져야겠죠. 액체처럼. 근데 거기 안에 넣었더니 뭐 어땠대? 딱 굳어졌대잖아. 마치 그냥 고체인 것처럼. 이 물과의 이 욕조와의 컨택을 최소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마치 고체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오네요. 작은 상자는 캐치의 페이보릿이고요. 물찬 욕조는요. 캐치의 디스라이크예요.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작은 상자인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는 거고요. 그 물찬 욕조 같은 경우에는 말 어댑테이션, inadequacy, misfit이 맞지 않는 거예요. misfit는 약간 부적응자를 misfit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주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하죠. 고양이는 환경에 따라서 액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양하게 된다. 앞부분이 결론, 윗부분이 실험 내용이고요. 이거 해석 바로 가볼게요. 이거 해석 주윤이가 해. 응. 환경에 따라. 고양이들은 그 액체적 특성이나 고체적 특성처럼 행동할 수 있다. 네, 특성을 가진 채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내용은 간단하고요. 여기서 좋아하는 환경도 있고 안 좋아하는 환경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액체화나 아니면 유동성이 있기도 하지만 유동성이 없는 부동성이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걸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바로 갈게요. 예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그 질문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질문을 계속해서 말을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좋은 청자의 자세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듣고 나서 질문을 하잖아. 생각을 해. 얘가 말을 해. 그럼 듣는 사람은 가만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듣다가 궁금하면 그러면 그랬다는 건가요? 하면서도 얘기를 막 질문을 하잖아. 듣다가. 그게 바로 청자의 자세라는 건데 그게 적극적 자세죠. 적극적 뭐라고요? 청취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이거 뭐라 그러죠? 적극적 청이 있는데 경청이라고 그러죠. 네, 경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가보죠. 요 정도면은 보일 것 같아. 네. 무엇에 이제 습관을 가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로 나왔죠. 질문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그것은 트랜스폼 바꿀 거다. 너를 뭐하게 액티브한 리스너로 바꿔줄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청을 잘하는 그런 리스너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 관습이나 관행 같은 건 너를 뭐하게 할 거냐면은 요렇게 할 거야. 삶의 경험을 안에 이 내부적 삶의 경험을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since 왜냐면은 you will 너는 아마도 이게 사실상 listening 뭘 하게 될 거냐면은 듣게 될 건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듣게 될 거거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듣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아이씨 졸리면 서서 들어. 아이씨 며칠 남았다고 니네 정신무장 2주 남았어요. 2주. 아씨 정신 차려. 졸리면 서서 들으라 했다. 정신력 있게 한번 이겨내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습관 같은 거 자체가 네 삶의 변화를 되게 다양하게 하게 해주고 왜냐면은 이거는 아마 너를 되게 효과적인 경청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거든. You know that. 너도 아마 알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sometimes 가끔씩 너는 you are supposed to 뭐 하기로 되어 있긴 하냐면 be listening to someone 누군가의 말을 듣기로 되어져 있는데 your mind start to 너의 마음이 뭐 하기 시작한다? 웬더 하기 시작하기도 한다라는 거 가끔씩 너도 알 거야. 지금 니네처럼 가끔씩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게 머리에 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랄까? 힘들 수 있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가끔씩은 이렇게 웬더하기도 한다라는 거. 웬더한다라는 거는 한눈에 판다라는 거고 집중을 못한다라는 뜻이니까 distracted, inattentive 되게 중요해요. 다음에 unfocused 요 세 개 정도? 요 세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inattentive 같은 경우는 집중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attentive가 주의력이 깊은 거고 inattentive는 주의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 단어는 좀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세요. distracted는 너무 쉬운 단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약간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대. 모든 티처들은 알아. that this happen 이건 일어난다는 거 되게 자주 아이들이 교실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it that 요렇게 하고요. 요거가 요렇게 간 거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야. 앞에 있는 애가 주어였어.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네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무엇에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네가 얼마나 잘 컨버트를 할 수 있는지 컨버트는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into 무엇으로 something you learn이요. 네가 배운 something으로 바꾸는 거지 무엇을요? what you hear이요. 네가 들은 것을요. 들은 것을 배운 것으로 얼마나 잘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차이를 만드는 건 요거라는 거야. 네 머릿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네가 방금 들은 걸 네가 방금 배운 걸로 바꿀 수 있게 얼마나 잘 바꿀까. 요건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에 달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listening은 is not enough. 그러니까 듣는 것은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if you are 네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engage in 참여를 한다면 네 스스로에게 asking yourself question을 막 계속해서 하는 거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하는 거야. 네가 방금 들었던 thing, you are hearing thing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러면 you will find 너는 아마도 뭘 알게 될 거냐면은 아무리 지루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become 뭐 하더라? interesting한 사람인데? 라고 느끼기도 한대요. because 왜냐면 대부분의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will be 뭐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rather than 보다는 대부분의 관심사는 네가 직접 만들어낸 것에서 나오는 거지 뭐가 아니라 렉처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라는 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에서부터 관심사가 내오는 것이. 열심히 니네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와 진짜 노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저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는 조금 더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루한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더 이제 인터레스팅해질 수 있어요. because 왜냐? 대부분의 관심사는 거기서 오는 거니까 니한테서 온다는 거야. 남한테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뭐 하는 게 좋겠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you need to 뭘 해야 하는 게 좋으냐면은 요거를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너는 아마도 뭘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요거를 프로보크가 자극하다란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producing, generating, prompting 다 자극하다라는 뜻이니까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자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바로 나왔네. thought provoking을 형용사로 썼네요. 생각을 불어일으키는 이라고 나왔네요. 너는 생각을 불어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뭐임? 너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네가 들을 때는 뭘 하는 게 좋겠다?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에게 asking question을 하면서 약간 이제 청중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왜냐? 그것이 학습이니까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형용사로 넣었으니까 생각을 많이 불어일으켜라. 네가 리스너일 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가 리스너일 땐 생각을 열심히 상기시켜 라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있네요. 질문을 하는 습관의 이점, 당신을 적극적 청자로 바꾸게 되고요. 효과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른 내적 삶의 경험을 갖게 해준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듣지 않고 직접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을 듣는 거죠. 다음 거. 28번이요. 얘 같은 경우는 1강, 11강의 10번이에요. 11강의 10번에 관련된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그 음식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운동선수 음식에. 근데 운동선수들의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되게 옛날 사람들 중에서 마라톤 선수였나? 되게 옛날 사람 중에서 저 라면만 먹고 뛰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만 먹었어요. 막 이런 애들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걔 이름 뭐더라? 태릉이죠.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되게 다양하게 양고기부터 소고기부터 돼지고기가 다 있고요. 되게 영양가 있는 걸로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다 즐기면서 조금씩은 이제 챙겨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허리 펴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오늘따라? 왜 힘든 건데? 왜? 괜찮아? 갈래? 정신 좀 차려봐. 약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어깨 펴! 이씨! 야 여기 셋 괜찮고 여기까지 괜찮고 지금 여기 라인이 죽을라 그래. 괜찮아 민규? 지민이 괜찮아? 안 괜찮으면 서서 들으라고. 씨. 나 한 번 지금 욕하게 생겼어. 지금 태도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 방금 지문이 뭐였어? 적극적 자세에 청자가 되잖아. 그게 학습이래잖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해? 꼴보기 싫어. 할게요. 물론 스포츠 뉴트리션이 스포츠 영양학이거든요.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거는 꽤나 새로운 아카데믹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이 그 교육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학습 분야라는 거야. 이 분야 자체가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거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기는 하지만 There have always 항상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레코멘데이션이 있었대. 충고사항들이죠. 메이드 만들어진 얘네들한테 해주는 바로 이제 운동선수들한테 향하는 그런 충고사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about 푸드에 관련된. 근데 이 푸드가 뭐 할 수 있는 운동 실력, 퍼포먼스를 인핸스 올려줄 수도 있는 그런 푸드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충고사항 같은 것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야. 스포츠 영양학이라는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 영역이긴 하지만 약간 속설 느낌 아닐까? 뭘 먹으면은 갑자기 다음날 몸이 좋아진다더라 뭐 이런 거겠지 뭐 과학적인 그런 게 입증되진 않은.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제 리포티드 그러니까 보고가 되냐면은 이거 했다고. 중요한 거는 얘야. 무조건 have pp로 써야 돼. to it이 써 있으면 틀린 거야. 왜냐? 야 이거 시점이 어떤 게 더 앞에 거냐? 얘가 먼저. have pp가 먼저예요. 알려진 건 나음이고 그때 먹었다더라는 먼저잖아요.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다를 때 여기는 have p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dried fig라는 게 뭐냐면은 말린 무화과거든요. 말린 무화과를 먹었었다라고 전해졌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전해지다라는 건 현재 시제로 쓰는 거고 먹은 건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야. 상황이. 뭐 그렇다고 얘기가 있어. 다음에 레포트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마라톤 러너 같은 경우 1908년에 마라톤 러너 같은 경우는 드랭크 뭐를 마셨냐면은 꼬냑을 먹었대.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레포트도 관련된 게 또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 시제 또 다르네. 여긴 과거 시제. 왜? 1908년이라고 정확한 과거 시점 있네. 1908년에 마라톤 러너들이 그 1908년 올림픽에서는 꼬냑을 먹었대. 드랭크. 꼬냑을 먹었대요. 다음에 티네이지 러닝 그 페노메넌이었던 메리 데커는 페노메넌이라는 거는 지니어스 천재였다는 거죠. 신동. 프로디지가 신동이야. 지니어스 신동 천재야. 이 천재인 메리 데커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즈드 뭘 했냐면 이게 동사야. 놀래키다 동사로 쓴 거야. 얘가 놀래켰어. 스포츠 세상을 1970년대 뭐 했을 때? 걔가 레포트 도구했거든. She ate. 나 뭐 먹었냐면 스파게티 한 접시 먹었어. The night before a race요. 레이스 전날. 나 스파게티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놀랐대. 왜 놀랐을까? 무슨 흑염소 먹고 장어 먹고 뱀 소주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스파게티 되게 그냥 얘 되게 신동인데 이걸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좀 놀란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습 같은 경우는 maybe suggested 아마도 이렇게 이제 그 추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런 애들한테 뭐라 그러죠? 운동선수들한테 because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they are real. 실제로 뭔가 또는 인지되는 베네핏 같은 게 있거든요. by the individual들 간에. 근데 어떤 인디비주얼이었냐면은 특히나 그 스포츠에서 탁월한 애들 있죠. 탁월한 인디비주얼들한테서 이게 인지되는 베네핏이라던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베네핏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추천이 됐던 거죠. 왜 뭐가 진짜 좋은지 알아? 마늘 진짜 좋고요. 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흑염소가 맞는 애가 있고 장어가 맞는 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닭이 맞는 애가 있고 얘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저희 오빠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농구를 했거든. 프로농구를 가지 못하고 뭐 끝나긴 했지만 정말 슬프죠, 여러분. 그 진짜 슬픈 일이야. 진짜 여기서 잠깐 이제 사담을 하자면 우리 오빠가 만약에 농구를 안 했으면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았을 거야. 진짜 운동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우리 오빠 먹을 거에만 진짜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날 장어 구워 먹이고 막 이랬는데 잘 되는 건 예체능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되게 뛰어났던 개개인이 나 이거 먹으니까 되게 좋았어. 나 스태미나가 되게 좋아. 이런 뭐 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걔도 되게 잘해. 쟤는 뭘 먹어서 저렇게 잘해? 이랬겠죠. 그러니까 아마 충고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관습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확하게 아마도 뭐 몇몇 프랙티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하는 동안에 알코올을 마시는 그런 관습 같은 건 이런 걸 더 이상은 레코멘드 추천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컴피티션 하기 전날 밤에 하이 카보하이드레이트 밀 같은 거, 그러니까 바로 고탄수화물 식단 같은 것들 이런 거는 have 여전히 스투드 뭐 하고 있냐면은 더 테스트 오브 타임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제 더 테스트 오브 타임 같은 건 시간의 검증을 스투드는 견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견디고 서 있잖아. 견뎠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나름 검증이 된 거죠. 몇몇 것들은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뭐 마라톤 중간에 술 마시는 거 같은 거는 다 리젝이 됐는데 거부가 되고 거절이 됐는데 뭐 몇몇 관습 같은 경우에는 endure, tolerate 참아냈다는 거죠. 시간의 테스트를 참아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로 가야 될 것 같냐?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는 운동 영양학이라는 거는 다소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관습 같은 건 있었고 이 관습 중에서 몇 개는 말도 되는 게 있지만 몇 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많네요. 한번 보면서 갈게요. 실질적인 스포츠 영양학은 뭐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걸로 적용이 되는 그 운동 선수들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스포츠 영양학. 실제적 영향학 이런 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It wasn't until that 이렇게 나왔네요. 최근에서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서야 요런 그 운동적인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특정 음식 같은 것들이 began to 뭘 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왜 아니게? 네가 대답해.
왜 아니게? 최근에서야 운동적인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특정 음식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X. 왜 아니냐고. 최근이 아닌데 언제부터 시작했음? 아이 고대 그리스부터 말린 무화과를 먹었대잖아. 다음 거. 뭐라고 이제 얘기가 보고가 되냐면 알코올을 마라톤 중간에 먹는 건 was 어떤 방법이다. one of the way improving.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올리는 방법이다. 러너들 간에 about 한 100년 전에. 이건 O죠. 한 1908년이었잖아. 그때 이제 마라톤 중간에 꼬냑 먹는 게 뭐 약간 그런 거였다며. 다음에 메리 데커라는 애가 러닝 히어로인데 걔는 뭐라고 이제 말이 되어져 있냐면은 고탄수화물 식단을 했다고 말이 알려져 있어. 그 전날 밤에 레이스 전날 밤에. 앤드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리즈너블해. 여전히 합리적이야. 타당성이 있어. 맞죠? 고탄수화물이 왜 고탄수화물이냐? 스파게티는 탄수화물이야. 그거 전날 밤에 먹었는데 여전히 지금 타당성이 있는 거는 고탄수화물은 좀 타당성이 있대래잖아. 스태미나가 생긴다라는 거지 뭐. 다음 거. 몇몇 관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한 관습인 건데 뭐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아이슬렉틱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음식에 관련된 몇 가지 이런 관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천이 된다. because 왜냐면 이 운동선수가 빌리프 생각을 하거든. There are some kinds of advantage.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운동선수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음식에 대한 관습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recommended, 추천이 되기도 한다. 이것까진 괜찮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먹기도 하고요. 다음에요. 음식에 대한 추천 같은 경우는 for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야. 이런 이제 운동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추천을 하는 건 have been changed.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변해져 왔다는 거야. 시간에 따라. 그쵸? 예전에는 꼬냑이었는데 그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조금씩 변해왔잖아요. 그전에는 꼬냑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변해져 왔다. 괜찮네요. 내용 일치로 조금 많고요. 한 번씩 살펴보니까 스포츠 영양학 뭐에 근거한 증거에 근거한 어드바이스 푸드에 대한 어드바이스요. 이제 이 운동선수들이 뭐 할 수 있게 운동적인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도록 운동선수들에게 추천이 되는 음식에 대한 추천들 충고들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근데 뭐 몇 개는 여전히 뭐 안 되는 충고도 있지만 몇 개는 뭐 이제 괜찮은 충고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다음에 11강으로 가겠습니다. 11강 11번. 11강의 11번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국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What comes to mind? 아마도 What comes to mind는 네 머릿속에 when you think of the time이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네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났냐는 거야. 우리 한번 다시 언제로 되돌아가 볼까? 기원전 4000년으로 되돌아가 보자. 차이나로. 이 차이나가 바로 어떤 곳이었습니까? 초기의 시계가 invented, 만들어졌었던 시기니까. To demonstrate, 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의 아이디어를 이 템플에 있는 스튜던트, 사원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프리스트가 이제 약간 그 사제들이 중국의 사제들이 뭘 하곤 했냐면 랭글, 매달곤 했다. 서스펜드나 행, 로프를요. 로프를 어디다가 매달았냐면은 from the temple에 그 템플의 세일링 천장에다가 with 노츠, 노츠가 그 매듭이니까 매듭이 있는 걸로 이제 무엇을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시간을 알려주는 매듭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줄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천장 불을 태우는 거야. 불이 타서 여기까지, 불이 타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시간을 대표하는 그 매듭을 갖고 있는 요거를 바로 이 여기 로프에다가 로프를 매달곤 했다.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they would light는 그 빛을 여기다가 했다는 거야. with flame, 불로 from the bottom부터 so that 뭐 하려고 이것은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번트가 돼야겠죠. indicating 뭐를 하려고요. 이 시간의 흐름이죠. 패스지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균등하게 나타내면서 이것은 이제 탄 거야. 아래부터 여기다 불을 붙인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그때 인 도즈 데이즈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사원들이 번다운을 했던 거야. 번다운을 했다는 건 뭐냐? 그거 시간 하나 알려주려다가 템플이 다 그냥 불로 타버림.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obviously 아마도 not happy about that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not 들어가 있고 until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이 until 뒤에 있는 애가 먼저 someone 누군가가 invented 도입을 했거든요. 시계를 도입했는데 뭐로 만든 시계였냐면 워터버켓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담겨져 있는 양동이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시계였는데 그 시계를 이제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요때는 not happy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뭐 썩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클락이에요. 요클락은 이제 물로 만든 그 버켓이죠. 이 버켓은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되게 거대한 버켓이요. full of 워터로 가득 차 있는 버켓이요. 버켓에다가 바이 이걸 하는 거야. 홀을 펀칭해. 그러니까 바로 구멍을 이제 펀칭으로 내는 거야. 구멍을 이렇게 이제 내면서 작용을 하는데요. with making 그러면서 마킹을 하거든요. 마킹에 이제 어떻게 체크가 되어져 있냐면은 마킹이 되어져 있어. 시간을 나타내는 마킹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to allow 무엇을 이제 또 허락하게 주냐면 워터가 flow out 나가게 해주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constant rate요. 당연하죠. 물이 갑자기 확 나갔다가 조금 나갔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인 속도로 물을 이렇게 이제 흘러나가게 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이 적혀져 있는 마킹과 함께 물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한 물 양동이 안에 구멍을 하나 펀칭함으로써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장영실이 만들었던 그 뭐라 그러죠? 작용루라 그러나? 맞죠? 작용루가 맞나? 무슨 루야? 아씨 작용루 맞죠? 작용루 맞죠? 네, 오케이.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이렇게 물시계 같은 걸 만든 것 같아. 그래서 템플 스튜던트들은 아마도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할 수 있었겠지. 바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제 빠르게 그 물동이에서 드레인이 됐는지 물이 빠져나간 거죠. 이거 빠져나가다는 릭 이거 대표적이죠. 새어나간다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새어나가는지를 봐가지고 시간의 측정을 아마 해봤을 거다. It was much better. 아마도 이건 뭐보다 나을까? 당연히 버닝 로프보단 낫죠. 확실히. 물이 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it taught 아마도 가르친 게 여기 뒤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가르쳐준 건 학생들한테 이걸 알려준 거예요. once 뭐 하고 나면 time이라는 게 was건 사라지고 나면 it could never be recovered. never be recovered 이렇게 나왔잖아요. recover가 회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절대로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시간이라는 건 지나가고 나면. 왜냐? 양동이에 구멍이 뚫었잖아. 물이라는 건 빠져나가고 나면 다시 채워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누가 채우기 전까지는 흘러가는 거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게는 훨씬 더 중요한 건 사람들 이제 신전에 여기 있었던 여기 중국에 있는 요거 신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사원 한글이 지금 오늘따라 왜 이러죠? 사원에 있는 학생들한테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간 측정 방법이었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제한이 돼 있다. 시간이라는 건 유한하다. 시간이라는 건 되돌릴 수 없다. 요런 것들로. irreversible 이게 바로 되돌릴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회복 불가능한 이란 뜻이거든요. time과 tide는 wait for no man 이게 뭐냐?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는다는 거야. 시간이라는 건. 조수관만이죠.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불로 태우는 게 있든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빠져나오게 하든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예시를 든 거기는 해요.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고대 그 차이나에서는 타이가 뭐야? 타이의 개념을 어떻게 알려줬을까? 타임인 것 같아. 타임이잖아. 타이가 아니라. 타임으로 바꿔놓을게요. 타임의 개념을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알려줬을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시간의 개념을 알려주면서 시간이라는 건 다시 되돌릴 순 없어.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진 않아. 라는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기도 했겠죠. 시간을 알려고 했던 것도 있긴 했겠지만.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11강까지 우선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삼촌 있고 뭐 고모부 있고 이게 되게 많잖아요. 뭐 무슨 매제 있고 뭐 너네도 잘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을걸요. 근데 이제 잉글리시 같은 경우는 다 커즌이에요. 다 커즌이고 다 엉클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게 다입니다. 니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나왔나요? 진도는 그러면 지금 17강이랑 18강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17, 18강 같은 경우는 아직이에요? 아직 안 나갔어요? 거긴 진작에 나갔어요? 아니면 아직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됐다. 잉글리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have 뭘 갖고 있냐면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대요. 되게 단순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for 뭐를 하는, 묘사하는 familiar relationship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 중에서 되게 단순한 시스템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아프리칸 랭귀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를 할 거냐면은 이것이 absurd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to use 뭘 사용하는 게 single word 단 하나의 사용을 하는 게 like cousi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걸 아마도 되게 불합리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뭐 irrational, illogical, ridiculous 이런 것도 괜찮아. 웃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어리석은데 뭐야? 왜 이거를 다 cousin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남자 보스와 뭐 female relative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하는데 cousin이라고 사용을 한다거나 or 아니면은 not to distinguish 이제 구별하지 않는 거지. whether 무엇을요? the person 어떤 person이냐면은 묘사된 person이 이제 related by blood에 의해서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건지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건데 to 이거예요. 스피커의 father냐 or his mother냐. 그러니까 엄마 쪽이냐 아빠 쪽이냐 고종사촌이냐 이종사촌이냐 이런 것들이요. 블러드에 딱 따라가지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요 사람 있죠. 이게 인지 아닌지를 디스팅기시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음에 여자 쪽 친척인지 남자 친척인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커즌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1번과 2번은 absurd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 아프리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이종사촌 고종사촌 말 다 해.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To be unable to 뭘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나 distinguish 못하는 거야. brother in law를요 이제 묘사를 못하는 거지. as 뭐로써 와이프 쪽 부라든지 or 아니면 시스터의 husband인지 요거로서 브라더인로우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도 역시나 컨퓨징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within 어떤 스트럭처에서는요. 요런 거에서는 많은 문화권에서는 존재를 하거든요. 이 존재하는 요런 관계 개인적인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 안에서는 아마도 뭐하다 혼란감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아빠 쪽 사람들은 작은 아빠, 큰 아빠라고 하고 엄마 쪽은 외삼촌이나 아니면 이모라고 하잖아요. 자기 이모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외삼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brother in law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rother in law 같은 경우에는 야 시스터의 husband를 뭐라 그러냐? 매제라 그러나? 쌤도 그런 거 잘 몰라. 여자 형제의 남편
아내의 남자 형제. 아내의 남자 형제를 뭐라 그러지? 처형? 형부는 아닌데. 내 아내. 아씨. 내 여자 형제의 남편. 잠깐만. 여자 형제면 내 언니의 남편. 그럼 형부네. 형부나 매제다. 형부 또는 내 밑에면 매제야. 그거까지는 알아 내가. 너 이거 니네 아무것도 모르지. 이게 더 모를 거야 니네는. 아내의 남자 형제는요? 내 아내의 남자 형제야. 그럼 이제 처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처형이야 처형. 어렵죠 여러분? 이건 매형이라 그래 또. 내 누나의 남편을 매형이라 그러거든요. 난리 나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거요. 우리나라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게 많아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게 다 존재하는 그런 사회 안에서는 컨퓨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비슷하게 시밀러리. 온디 아더랜드는 당연히 아니죠. 나온 적이 있나 봐. 비슷하게 또요. 또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To make sense of situation.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거. 어떤 상황이냐면 in which single word uncle이라는 한 단어가 apply to 적용을 하는 건데 아빠 쪽 브라더랑 엄마 쪽 브라더를 둘 다 엉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예요. 여기 작은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엉클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와이안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한대요. 똑같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 아빠 쪽 브라더와 이거를 지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 아빠, 누군가의 아빠와 그리고 요것을 아빠 쪽 형제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남자 형제를 지칭하고자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빠랑 아빠 형제를 같은 용어로 쓴대요. 그러면은 작은 아빠들한테 아빠라고 하는 거야. 아빠! 그래서 작은 아빠. 이게 하와이에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던 버마의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랭귀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직파? 징파? 이거 뭐라고 읽어? 얘 이거 수업했다며. 수업을 제대로 듣는 건 뭐라고 읽어? 어쨌든 요 단어, 요 언어를 사용을 하는 요 언어에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have 가지고 있는데요. 18개의 용어를 갖고 있대요. 친족을 묘사하는데 18개면 그렇게 안 많은 거야. 우린 더 많을걸? 우린 더 많아. 근데 어쨌든 18개 정도로 친족을 묘사하는 게 18개가 베이직으로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none of them, not one of them. 그 중에 그 어떤 것들도 정확하게, 다이렉틀리하게 translated into English로, 잉글리시로 완전히 정확하게 번역되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걸? 그걸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거는 아마 쉽진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영어는 단순하게 가족관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영어의 이런 이제 familiar relationship을 표현하는 게 되게 단순하다. 남성 친척이든 여성 친척이든 친가든 외가든 구별을 못하고 그냥 커진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아내의 남자 형제냐 여자 형제의 남편이 여기 써있다. 형님 처남 매형 매제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요런 것들 이렇게 써있고요. 다음에 엉클 같은 경우에는 아빠 쪽은 삼촌이나 큰아빠 이렇게 하는데 외삼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를 다 엉클로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약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되게 단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지.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요게 답니다. 이렇게 11강의 7번에서 12번